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당분간 어떤 뭐라고 할까 과도기가 예상이 됩니다. 과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유튜브로 옮겨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새로운 이런 그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적응하는 시간 우리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고요.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오후 되니까 햇빛이 따뜻하고 그냥 그 하늘이 파랗고 꽃들은 만개를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우리 시장에도 좀 봄이 와줘야 될 텐데 힘들죠? 지금 계속 힘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이 힘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브리핑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힘겹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믿었던 코스피마저도 조금 힘든 흐름들 보여줬고요. 이제 차트로 좀 보자면 왜 이게 안 보이지? 자, 차트로 좀 볼게요. 분봉 차트로 보자면 오늘 양시장이 굉장히 빨간불 나오나 하는 그 의심, 그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갭을 이렇게 강하게 띄우더니 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갭 띄우고 상승 출발했는데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쭉 미끄러져서 이제 전일 종가를 이탈을 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 다행히 깨진 않았어요. 2,70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도 뭐 871선 터치하더니 쭉 미끄러지면서 이제 또 지렁이 만들면서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죠. 속상해요. 참 이제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건데 줬다 뺏었죠. 이제 오늘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0 넘어가자마자 이렇게 또 차익 나오면서 지지부진하게 끝냈죠. 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자,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 왜냐?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일단은 내일은 휴장일입니다. 보통 이제 휴장일 앞두고는 좀 시장이 수급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거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 또 이제 미국에서 CPI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PPI 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들 앞두고 있잖아요. 중요한 날들 앞두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기관, 외인 모두 눈치 보기. 이렇게 눈치 보기 하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간만 보고 있는데 개인이 별 수가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제 개인은 있어야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나고 나야지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들이 떨어지고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루하지만 이런 시장, 이번 주 시장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지난주에도 물론 계속 낙폭장 하락장이었지만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이 거래일 연속 좀 약세를 보였고 수요일 쉬고 목요일도 사실은 뭐 시나리오가 두 개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다행인 거는 어제는 기관 외국인들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락 종목이 워낙 많고 낙폭도 컸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매도 강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조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날씨가 참 이상해요.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5분 만에 다시 추워져서 에어컨을 또 끄게 만드네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런 환절기 때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저처럼 이제 덥다고 바로 에어컨 틀면은 감기 직방으로 맞는 겁니다. 여튼 이제 전일 우리 증시의 하락 원인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BM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약세가 있었죠. 왜냐면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테슬라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모델 2 출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서 반전이 됐냐? 아니다. 우리 모델 2 발표할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8월 8일에 우리 로봇 택시 공개할 거야. 이렇게 머스크가 또 SNS에서 SNS CEO예요. SNS CEO. SNS에서 이렇게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또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이 로봇에다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아무래도 지금 로봇 택시,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 한번 다시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테슬라가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가 사실 서학개미들 있죠. 우리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됐지만 엔비디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나치게 또 많이 빠진 경향도 있고, 이제 모델 2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결국엔 이랬다 저랬다 결국엔 출시가 된다면, 이제 중국과 같이 경쟁을 하던 저가 전기차 시장도 결국엔 테슬라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 저가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이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살아나면 이제 국내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 다시금 모멘텀을 얻게 되겠죠.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들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반가운 얘기들인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어떤 뭘 발표를 한다든지 뭘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뭐 일시적이든 아니든 주가에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청 중이신데 시청 중이시죠? 유튜브에서도 채팅을 칠 수가 있어요. 채팅을 칠 수가 있는데 김정환님 잘 들리세요? 이게 채팅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 톡방에서 우리가 하기가 이제 플랫폼을 옮겨왔잖아요. 유튜브로 옮겨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좀 어떻게 소통을 해볼 수 있을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그인을 해서 실시간 채팅에다가 이제 채팅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한번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또 에어컨을 끄니까요. 지금 약간 그 뭐죠? 사우나에 들어온 것 마냥 숨이 턱 막히는데 이게 맞나요? 오늘 날씨 정말 이상하네. 온도를 좀 높이고 죄송해요. 정말 오늘 날씨가 특이합니다. 이게 방의 평수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또 햇빛이 엄청 뜨겁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크게 그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추워지는. 이상해.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AACR 얘기를 좀 해봐요. 제약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국에서 있는 이제 암학회, 가장 큰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암학회 시작했는데 너무 조용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나? 별로 관심이 없나? 기사들은 나오곤 있는데 시장에서는 주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이슈들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 그 다음에 HLB, 뭐 레고캔 바이오, 이런 대장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미 그 성적표가 나온 애들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자요. 오늘 알테오젠이 또 반등이 나왔죠. 바닥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지금 이 고점에서 들어가시기엔 여러분들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쭉 빠졌는데 제가 아마 이때쯤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고점에선 들어가기 엄두를 못 내시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냐.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바닥을 찍어주는 흐름들 보이고 있죠. 꼬리 달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사실 이런 상승할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이런 조정 시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마른 조정일 수 있겠죠. 어제는 또 HLB의 주가가 또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상승하고 저점 찍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 뭐 블록딜 악재들 이후에 이제 또 줄줄 이렇게 세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준 모양입니다. 거래량 보면 이렇게 딱 이제 멈췄죠. 하락세가 멈춰주고 이제 물려있던 매물들, 여기에 있는 매물들 좀 소화하는 과정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다. 가능한 시장이다.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한 6%, 7%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나면 바이오테크들, 다른 바이오테크들도 같이 이제 투심이 개선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바이오테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또 반도체도 우리가 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뭐 어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죠. 반도체 뭐 유리 기판만 올라가고 있고 뭐 좀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좀 약세를 보였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요, 맞아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만 어제도 조금 못 나오고 못 올라가고 오늘도 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죠. 사실 이미 좀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쭉 끌어올렸던 그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쉬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면서 반도체, 다른 소부장들도 같이 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쉬고 있다는 거지 업황이 뭐 안 좋아졌다라거나 앞으로 2,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급격하게 올랐으면 조정 구간이 필요하고 좀 숨고르기 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잘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최근 그래서 유리기판을 필두로 지금 테마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이 테마성으로 강하게 테마 순환매를 이루었었던 CXL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HBM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 골고루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좀 하락이 나왔지만 반도체들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는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분할로 매수, 분할 매수. 여러분들은 초보시니까 이런 낙폭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항상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차피 시장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시장은 다시금 살아날 거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둔탁해진 이유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예요. 금리 인하. 지금 확실시 된 게 없어요. 연내 뭐 1회 하냐, 2회 하냐, 뭐 3회 하냐, 요거 아직 결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CPI 지수라든지 PPI라든지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뭐 1회 할 거다, 2회 할 거다. 그 이전에 3회 한다더니 뭐 2회로 줄인대? 1회로 줄인대? 이러면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분위기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시장의 악재이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야. 왜냐? 당장 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는요.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2%도 안 받았어요. 고점 대비 2%도 안 받았는데 국내 시장만 주구장창 특히나 이제 코스닥만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조정이 나오면 다시금 상승하는 폭도 크다. 이런 V자 반등. 우리나라는 펀더멘털 시장이 아니라 모멘텀 시장이자 맨텀 시장이다. 하락할 때도 1등, 상승할 때도 1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국내 증시가 또 1등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또 많이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너무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런 지표들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살아날 거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거기다가 지금 내일 총선 이슈도 있죠. 총선 이슈도 있는데 일단 시장이 지금 원래는 그 정책 기대감으로 총선 전에 차곡차곡 오른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제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총선 전에 뭐 주가가 올랐나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나요? 시장이 올랐어요? 시장 계속 하락했잖아요. 지금 거의 뭐 한 달 동안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선 전에 그 수혜, 총선 전에 계속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줬는데 이런 수혜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총선이 끝난 후에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발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내일은 휴장이고 이제 모레는 또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은 항상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만기일 뭐 두 가지 상황을 들 수가 있겠죠. 지수를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중요하겠죠. 주가를
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목요일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지수를 좋게 만들거나, 혹은 반도체 소부장을 코스닥에서 끌어올려서 상승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그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 전에 이런 수혜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총선 이후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조정을 나왔고, 지금 현재 있는 구간들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방 쪽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일봉으로 좀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들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도 드리고 질문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트리님 반갑습니다. 이트리님 이름 닉네임 귀엽네요. 전 하루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죠. 구리 가격 관련된 이슈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오늘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또 들썩들썩 했었어요. 일단 지금 오늘 대장주로는 가온 전선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뭐 다른 전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보면은 좀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분봉으로 볼게요. 장 초반에 급등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쭉 빠져서 밑에서 놀고 있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아침에 주가 맞았어요. 아침에 주도 섹터가 전선 관련주들이 맞았어요. 가온전선도 그렇고, 제가 오늘 대원전선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차트 모양을 보면,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지수가 장 초반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 근데 이제 시가를 이탈하면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압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 더 추가적인 하방의 흐름이 예측될 수 있겠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었어야 했어요, 사실. 자, 그런 게 이제 가온전선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 대장주의 흐름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참여자들이 많고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매수 심리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재미없네 하면서 참여자들이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장 초반에 아무리 이렇게 급등을 나왔어도 장 초반이 고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지수적인 흐름을 같이 좀 보면서 주도 섹터, 주도 테마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거래량은 굉장히 들었죠.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왔고. 제가 들었던 종목은 대원 전선인데, 지금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팅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정리를 말씀드렸던 것은, 대원전선으로 차트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이 3분봉이고요. 1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장 시작부터 오늘 마감까지의 차트의 흐름이에요. 제가 어디서 드렸었냐면 한 10시 다 돼서 드렸던 것 같은데, 보자.
자, 이런 차트를 좀 보자면 대원전선을 여쯤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지가 굉장히 잘 나와줬거든요.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이 선이 가운데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뭐냐면 이제 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인데 시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시가를 잘 지켜주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유의미한 선입니다. 그 수급의 주체들이라고 하는 그 큰 손들은 요거를 기준으로 많이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 구간, 중요한 저항 구간도 다 이 시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자꾸 나오고 지지를 잘 받아주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진입이 됐었는데 검색기 포착은 아침에 됐었죠. 아침에 되고 나서 이제 눌림목이 온 것 같고 시가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는 가정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드렸던 거고. 근데 슈팅이 나오나 했어요. 이제 한 1% 정도, 2% 정도까지는 이제 올랐던 것 같아요. 1.5% 정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가를 이탈을 합니다. 제가 손절가를 이런 종목은 드렸어요. 원래 이제 단타 종목들은 손절가를 안 드리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타점 알아서 잡아서 짧게 먹고 나오시라고 이제 종목만 공유를 해드리는데 시가를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다시 볼게요. 방금은 분봉상 차트고요. 요거는 일봉상 차트인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일봉상. 고점이에요. 너무나도 고점이에요.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예요. 하지만 요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많이 나와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하여튼 저는 절대 요런 자리를 그 스윙 종목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스윙 종목으로 절대 요런 최고점에서 이제 언제 차익 실현 나올지 모르는 종목들을 웬만하면은 드리지 않아요. 그치만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0.34% 많으면 0.5%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셨다면 큰 무리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이런 단타에서는 좀 짧게 들어가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오늘 시장이 좋았고 수급이 받쳐줬더라면 오늘 충분히 양봉 마감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지금 구리 섹터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뭐 일진전기, 대롱전기 그 뒤를 이은 후발주자들 가온전선, 그다음에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전선 섹터들이 또 많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 섹터 순환매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 조정이 나오고 충분히 슈팅이 또 가능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군들이긴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이 있잖아요. 시가가 또 왜 중요하냐면 자, 지지가 이탈이 되면 걔는 다시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딪히고 뚫지 못하는 구간을 또 저항 구간으로 설명이 돼요. 자, 이 시가가 또 저항이 되겠죠? 뚫고 내려갔으면 새로운 지지는 저항이 된다. 이 저항을 지금 한 4번, 5번 시도를 했는데 돌파가 안 돼요. 계속해서 두드리죠, 근데 지속해서 두드렸는데 실패가 나오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아, 오늘 여기 못 뚫는구나 하면서 실망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한 이후에 뚫리지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번 했는데 뚫렸다. 여기 시가를 다시금 회복을 했다. 여러분 이 종목은 시가 회복하고 나서 다시금 거래량 붙으면 다시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가 매매의 기준들도 제가 이제 자주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해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따라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면 또 이해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 얘기를 하다가 지금 구리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지금 뭐 이거 말고 그렇죠. 최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전선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구리가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 수요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AI, 반도체, 구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구리가 정말 그 경제의 지표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원자재예요. 근데 그 구리가 굉장히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구리를 재련하는 그 중국의 공장들도 이제 뭔가 문을 닫거나 활성화가 좀 덜해진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과 관련해서 지금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구리와 관련된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이구 산업 같은 종목들 있죠.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들. 대장주. 이구 산업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최근에 단기간으로 많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 이후에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이렇게 고점들 이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도하실 때도 분할로 이런 전고점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이런 저항 구간대에서 잘못 맞으면은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강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 전선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을 본다면 이런 구리 섹터들 전선 관련 섹터들이 순환매를 이뤄가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원전선 오늘 손절했죠. 오늘 0.5% 정도 짧은 손절가. 이런 자리는 여러분은 슈팅이 안 나온다고 해서 홀딩하고 가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절도 중요합니다. 손절도 짧게 보고 손절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손절가가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아시나요? 손절가가 보이는 종목들은 정말 좋은 종목이죠. 여기 시가 이탈하면 난 손절하겠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종목만 드리고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타점 강의를 또 이렇게 저녁마다 해드리니까 타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대원전선은 너무 오늘 갭이 굉장히 크게 뛰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잡고 하시라라고 추가 코멘트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손절가를 잡아드린 날은 좀 잘 지켜서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장에서 단타 트레이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센즈랩. 네, 제 검색기 포착 종목이었고요. 일단 차트 모양이 좋았어요. 일단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딱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지지를 받았다? 여기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꼬리 달고 지지를 잘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전형적인 N자 패턴형의 추세였죠. 사실 이 종목은 스윙으로 봐도 돼요. 스윙으로 전고점 돌파까지도 봐도 되는 종목이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또 꼬리 달리고 밀렸는데 분봉으로 보면서 제가 타점 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제 검색기에 포착된 시점이 요 양봉, 요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 거래대금 20억 원 이상 상승한 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드리지 않았죠. 여기서 드리지 않았고 어디서 드렸다? 양봉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는 요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타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까는 시가를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여기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가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시가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가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이동평균선이에요. 종목마다 또 다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분 이동평균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꼬리를 달면서 따라서 올라가죠. 10분 이동평균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동평균선이 모이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전에 만들어졌던 저항이 되겠죠. 이런 고점들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항이겠지만 요게 이제 뚫리지 않으면 다시금 어떻게 된다? 지지 역할을 한다. 요 구간은 다시금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눌림목 후에 반등 N자 패턴이에요. N자 패턴. 네, 코리아프티도 설명드릴게요. 시초가 선 긋는 방법 궁금해요.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요거 타점 강의를 좀 먼저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자, 또 지지를 받는 걸 보이시죠? 자, 이전에 상승 만들었던 이런 고점들 돌파가 나오면 뭐가 된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얘는 새로운 지지 역할을 한다. 새로운 지지선이 된 거예요. 요 선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계속 꼬리 달리죠. 꼬리 달리면서 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 상승 후 조정. 후 다시금 상승. 요때도 이제 검색기 포착이 되는 거죠. 이런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면서 또 양봉으로 슈팅이 나와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종목은 조금 더 갑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끝까지 다 먹고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초보자들인데. 하지만 오늘 어떤 그런 뭐 재료적인 부분들이나 시장의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목도가 확 올라가면은 몇몇 종목의 주목도가 확 올라가다 보면은 확 쏠릴 수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확 쏠리면서 시장에 그 몇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 단기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하는 주목을 크게 받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종목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타점을 잡고 눌림목에서 기다린 다음에 만약 여기서 이탈이 되면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은 나는 손절까지도 고려를 해야겠죠. 뭐 1, 2% 손절하고 나와야겠죠. 네, 다만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상승 슈팅 기다려보고 다시금 이전에 만들어놨던 지지 구간에서 버텨준다 하면은 홀딩을 하면서 분할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번 익절해놓고 추가적인 매도는 조금 더 끌고 가보겠다. 아니면 내려오면 매수까지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리스크를 최소한 줄여놓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다. 채팅방 보시는 분들 나는 이해했다.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구간들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 돌파가 나오면은 이 구간은 새로운 지지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아주는 거 보이시죠? 새로운 지지 구간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데 만약에 이 지지가 이탈이 됐다. 그럼 얘는 다시금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뚫기 어려운 저항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 받고 떨어지죠. 떨어지고 다시 뭐 추세를 돌려 세우는데 여기가 돌파가 나왔지만 뭐 오늘 좀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주가적인 하락 낙폭은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짧은 브리핑이었고 일단 시초가 긋는 방법은 이제 제가 키움을 사용하니까 키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키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잠시만요. 이쪽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툴바가 있어요. 툴바. 기본적인 툴바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되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요. 요런 모양이 있어요. 어딨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잘 안 보이네. 화질이 또 안 좋아가지고. 요렇게 생긴 툴바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이제 H라고 써있고, 뭐, 하이라고 뭐 하고, 뭐, 이 까만색 선 C, 뭐, 클로즈, 종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L,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로우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뭐 생긴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여기다 기준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선 설정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기준선 표시에다가 이제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당일 가격이 있어요. 당일 가격. 당일 시가에다가 체크. 그다음에 전일 가격에다가 뭐 종가 이 정도까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 종가, 전일 종가 그리고 당일 시가 이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부분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시가가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일 종가는 여기 초록색으로 해놨으니까 초록색 여기 보이겠죠. 시가 종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FT도 뭐 오늘 좀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거래 대금이 터지면 거래량이 터지면 또 한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쏘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 아반떼 가솔린 잠시만요. 지금 뭐 인도 차량을 대기하는 그 기간이 6개월이라 그랬나요? 이제 내연 기간은 6개월인 반면에 지금 하이브리드는 뭐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친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뭐 효율성적인 측면 여러분들도 하이브리드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대안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업황은 조금 애매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실증이 되어 있고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런 좋은 후기들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도요타가 조금 이 하이브리드 쪽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도 그 흐름에 좀 발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몇 가지만 보면 기아 자동차도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9종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제 대중화 모델을 좀 판매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굉장히 귀해졌다. 1년이나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증산을 하고 있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그다음에 뭐 르노도 4개월 이상, 기아도 8개월 이상. 굉장히 이 그 순수한 전기차의 수요 감소분의 대부분을 이 순수 하이브리드가 그 파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추세들이 올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드는 그 부품들 코리아 FT가 좀 대장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 현대차 가는 그 와중에 같이 또 한 번씩 올라가줄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국내 유일하게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카본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사실 비싸요. 기존의 제품 대신에 평균 단가가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래도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포드나 GM이나 벤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차의 생산성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하이브리드의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그리고 그 차트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다.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기 지수 설정 분봉으로 들어가셔서 지표 추가가 아니라 그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에다가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되고요. 새로 만들기 여기 지표명에다가 지표 이름 쓰시고 분봉상 거래대금이라고 쓰시던지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쓰시고 거기다가 뭘 쓰시면 된다. A는 V 여기서 말하는 A는 분봉상 거래대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V는 거래량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O는 오픈 시가 H 고가 L 저가 C 종가 그러니까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모두 합쳐서 4로 나누면 평균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 평균 가격을 4로 나눠서 그 평균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해주면 거래 대금이 됩니다. 거래 대금을 우리는 왜 이 숫자로 나누느냐. 이게 지금 1억이라는 숫자인데 단위를 1억으로 나눠야지 이 숫자가 작아져요. 억 단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억 단위로 표기하기 위한 나눗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 세미콜론까지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B라서 설정 어려워요. 제가 KB 쪽은 KB증권 안 써가지고 모르겠네. 이 부분들 근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지표 설정하는 게 수식 관리자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식 만드는 게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고 여기 다시 위쪽으로 좌측 메뉴 보이기 누르셔서 기술적 지표, 사용자 지표에 아까 만들어놨던 분봉상 거래대금을 아래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하시고 이 윗부분 이 파란 색깔 부분 누르시면 기준선 라인 설정이 있어요. 라인 설정을 원래는 이제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막대로 바꾸고 가격 차트로 바꿔 놓으시면 이 분홍색 파란색이 뜰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준선을 옆에다가 20으로 넣고 하나를 추가를 하시면 이제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 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기준선 이게 20억이거든요. 중요한 이제 거래 대금이 한 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물론 시가총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삼성전자에서 뭐 20억 들어왔다면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런 중소형 스몰캡에서 20억 들어왔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거니까 요 20억이라는 기준선을 통과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들을 제가 또 이제 포착해서 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같이 매매 못 하신 분들은 이제 톡방에서 1, 2%씩 연습해보는 시간들 계속 여러분들 능숙해지실 때까지 좀 가져볼 예정이니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죠? 내일은 휴장입니다. 내일 이제 선거 투표 날이기 때문에 휴장일이고 여러분들 이제 좀 쉬고 목요일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 시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버텨보시라라고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있다 보면 또 시장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락장에서 하루하루 일을 일비하다 보면은 뭐 못해요. 뭘 못해.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말 아니라 휴일 술 잘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목요일날 장전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